292페이지 점유의 성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앞 사람이 점유한 기간하고 자기 점유 기간하고 자기 점유만 주장해도 되고 합산 주장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합산 주장하면은 하자도 성계한다. 하자도 성계한다. 자기 점유는 선의로 추정되는데 앞사람 악의면 합산 주장하면 전체가 악의 점유가 돼요.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 하나만 구분하시면 되고 의미가 있는 건 오른쪽 페이지 그 위에 보면 4절 위에 2번이 있어요. 상속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앞사람 점유 기간하고 상속인이 점유하는 기간 이 두 가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처럼 자기 것만 주장하거나 합산 주장하거나 자유인가? 아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 고유의 점유 개시 원인이 없다면은 선대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합산 주장해야 돼요. 자기 고유의 점유 개시 원인이 없으면 반드시 합산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대가 타주 점유면 자기 때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타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타주가 되는 거죠. 그 문장 한번 시험에 나온 거고요. 횡적이고 종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인데 점유는 사주 점유로 추정해요. 이게 197조거든요. 197조. 소유의 의사를 점유하는 거 추정되고 선의의 점유로 추정돼요. 또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돼요.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돼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적이 있으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요. 점유 계속의 추정. 요때 사람이 같아야만 되는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가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적이 있으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도 된다.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거죠. 예. 추정이라는 단어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아니다라는 걸. 그렇죠. 다투는 자 즉 상대방이 그게 아닙니다. 입증해야 돼요. 타주를 입증해야 되고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대신하여 지금 평온공연 반대가 뭘까요? 폭력 엄비 사용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고 점유가 계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이게 입증 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 다투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스스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주로 추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란 말이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된 때부터 악의로 되는 게 아니고요. 소가 제기된 때 이해되시나요? 이때부터 악의가 됩니다. 악의 점유자로 본다. 소송은 제기되고 판결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온 시점이 아니고 제기된 시점으로 요만큼 소급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칙은 있거든요. 과실수칙은 있는데 요까지 소에서 졌다면 요때부터 악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소급해서 요까지 가서 악의가 되니까 여기까지 취득하는 과실은 반납해야 돼요. 그거 차이가 있어요. 반환해야 돼요.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본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무과실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거는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스스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 입증해야 돼요. 요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무단 점유는 다 악이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점유 계속 추정. 2번에 보면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도 된다라는 거 2번 찾았죠. 그 다음에 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 적법의 추정이에요. 권리 적법의 추정.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점유의 추정력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시험에 한 4번 나온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200조는 동산에 적용됩니까? 부동산에 적용됩니까? 동산에 적용되는 용어고 법 조문이고, 등기된 부동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너 번 출제된 거예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그 갈로 2번에 있네요. 이것은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제일 아래쪽에 201조 조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01조 선의 점유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러면 타인에게 손해가 가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 2항의 악의 점유자는 반환해야 되고, 소비하였거나 부주의로 훼손, 수취 못한 경우에 대가까지 보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대가 보상까지 해야 되는 폭력, 엄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마찬가지다. 폭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힘을 쓰는 것이고요. 엄비는 남몰래라는 뜻이에요. 몰래 점유한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 하나 남아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1번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2번에 1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 소유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고, 판례는 오신하는데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찾았나요? 정당한 근거. 오신에 잘못 알고 있는데 정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뜻이 선인데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요거거든요. 요거 번역하면 요거예요. 무과실이에요. 요거 그대로 시험 냈습니다. 그러면 법 조문은 선의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판례는 선의만 갖고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낸 거예요. 이거는 넓게 해석한 게 아니고 좁게 해석한 거거든요.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과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좁게 해석한 거예요. 판례가. 축소 해석이라 하면 되는 거라. 그런 용어는 시험에 안 되니까 요것만 아시면 돼요. 무과실. 자, 그런데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요 과실은 어떤 게 있는가?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과실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하면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천년과실. 요것도 해당되고, 건물 임대해가지고 임대료가 월 100만 원씩 나온다면 그건 뭐라 하죠? 어떻게 법정과실. 임대는 안 했는데 이 건물을 한 달 동안 사용했다면 임대료 상당 이익을 받겠죠. 그게 건물 사용, 그렇지, 사용이익.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실에 준한다. 준과실.
요거 판례가 인정하거든요. 이 과실이 종류가 총 몇 개다? 3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토지나 건물의 사용이익 찾았죠? 그거 하나를 기억하면 된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리고 준과실, 사용이익. 네, 3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선의점유자는 돌려줄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부당이득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자기 거라 생각하고 소비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악의 점유자는 다 돌려줘야 돼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02조입니다. 202조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법 전문 보시면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한 때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이게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게 책임 있어야 됩니다. 훼손시켰다.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되고요.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배상해야 된다. 그겁니다. 멸실시켰다, 훼손시켰다, 자기 잘못으로.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고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악이고 자주거나 선이라도 타주면은 악인 경우에 타주인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법 조문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전부 배상해야 되거든. 이번에 1번 그거 하나만 오른쪽 페이지. 악인은 전부 배상해. 악인은 하나 조심할 것이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2번 찾으세요. 3번에 2번.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 되시죠? 거기다가 뭐를 붙여라? 이자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연체이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게 지연손해금이 정확하게는 지연손해금이 맞아요. 이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것까지 지급해야 된다.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 전부만 반환하면 되는가? 받은 이익 전부만 하면 되는가? 이거 안 되죠.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이자까지 붙여야 되고 거기다가 지연 손해까지 붙여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대부분 판례예요. 이거 2개 더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203조인데요. 203조 1항은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요 반환할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거는 뭐 상계 처리하자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유익비예요. 이것은 그 가액이 현존한 때라 해야 돼요. 가액이 현존해야 돼요. 전가액이 현존해야 돼요. 그럼 지출금액이나 전가액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이 말은 2항의 경우에 이 말이거든요. 2항이니까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인데 거기서 필요비를 살짝 바꾸어서 문장 똑같이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어쨌든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에다가 회복자가 청구하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허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락해버릴 수가 있다. 이거는 먼저 물건 돌려주라,
돈은 나중에 갚으라 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문제는 요 두 개는 유치권이 되는데 요 허락해버리면 물건 먼저 돌려줘야 되니까 유치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시험 냈고요. 요거 시험 냈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필요비를 살짝 바꿔서 또 냈단 말이죠. 상환기간 허락한다. 이거는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입니다. 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글자를, 문장을 자꾸 봐야 돼요. 법 조문을. 해설문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딱 요약한 거 이런 것만 딱딱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요거 돌려줄 필요 없다 이런 거. 여기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요거. 훼손시켰을 때는 현존이익 돌려 누구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많이 외울 거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잖아요. 이렇게. 악의자는 이자하고 손해까지 다 배상해라. 이거 플러스. 이렇게 딱딱 찍고 넘어가면 돼요. 자, 203조 비용은 뭐가 나왔습니까? 비용에는 수선비, 계량비 아시겠죠? 수선한 것, 현상 유지 수선비. 요거는 좀 낮게 만든 것, 계량.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것도 시험 냈고, 요거 유치권 된다는 것도 시험 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액이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유익비라는 거, 필요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간 허락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냈고, 이 전부 시험 다 낸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 안 된다. 이것까지 시험 냈고. 하나 더 있어요.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시험 많이 낸 거예요. 비용은 선이든 악이든 어차피 자기 돈 들어가는 거니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옆에다가 선의 플러스 악의도 할 수 있다. 악의, 선의 플러스 악의 그걸 적어놔. 악의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잘 낸다니까. 그게 다음 페이지 보면 1번 필요비, 2번 유익비, 제일 밑에 3번 첫째 줄, 3번 첫째 줄 보세요. 선의 악의 다 된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게 다예요. 지금 설명 다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조문만 주의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 문장만, 이 페이지만 쭉 읽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 오른쪽에 5번에 1번 보십시오. 비용 상환 청구 시기가 언제냐, 시기. 시험 벌써 3번 내놨잖아요. 1번에 뭡니까?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겁니다. 반환할 때.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소재기한 때입니까? 돌려줄 때입니까? 그게 시험에 하면 돼. 소재기했다는 말은 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지. 지금 돌려줄 때라는 건 아직 아니단 말이죠.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돌려주거든요. 근데 시점이 다르죠. 그걸 또 시험 한번 낸 적이 있다고. 단어가 조금 어렵게 나온 거죠. 소재기라는 것. 소송 절차를 모를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싶다고요. 근데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다 온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점유보호 청구권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뭘 반드시 봐야 되는가 하면 204조 찾았나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204조 1, 2, 3항 요거를 반드시 복습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제목이 뭡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반환 청구권. 요거를 하나 꼭 공부하세요. 나머지 두 개는 쉬워요. 어렵게 잘 내지도 않고. 반환 청구권 요걸 놔야 돼요. 204조.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2항에 보시면 침탈자의 선의의 성계인에게는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선의의 성계인에게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누구한테는 할 수 있다. 악의 성계인에게는 할 수 있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의자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예. 이 1년이 이 안에 반드시 소송 제기해야 돼요. 요 기간이 권리 행사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소 제기해야 됩니다. 소장 제출하는 기간이다. 침탈 당한 지 1년 안에. 권리 행사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걸 이제 제척 기간이라 하는데,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요. 1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직권 판단 사유입니다. 반환뿐만 아니라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침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기는 것. 그러니까 훔쳐가는 것, 절취, 모르게 가져가니까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 폭력을 써서 빼앗아가는 것, 강치, 탈취, 이런 것들이 침탈입니다. 침탈 아닌 게 있어요. 침탈 아닌 게. 침탈 아닌 게 있더라고요. 시험에 나온 게 이제 3가지나 있는데요. 사기에 의해서 속았지만 자기가 물건을 줬다. 속았는데 자기가 준 거예요. 뺏긴 거 아니거든요. 사기에 의한 인도는 침탈이다 아니다. 이때 이 물건을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취소하고 소유권 반환 청구해야 돼요. 점유권 반환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임대인 의사에는 반하지만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했다. 무단전대차 생각하세요. 무단전대차. 임대인 승낙 없이 전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단전대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침탈이다 아니다. 스스로 준 것이라 이게 침탈 안 돼요. 이것도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가방을 차 안에 두고 내렸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두고 내렸다. 그걸 뭐라고 해요? 분실했죠. 유실. 이걸 지나가다가 우연히 습득했다. 침탈이다 아니다. 이게 침탈 아닌 거예요. 이거 뺏어간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 3가지가 침탈이 아닌 경우에 아니다 하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유권 반환 청구해야 돼요. 점유물 반환이 안 되고 소유물 반환이 이렇게. 자, 하나 더 강조하면 요거예요. 점유자가 침탈 당했다 했잖아요. 이 점유자 누구냐 이거죠. 임대인 기준일까요? 임차인 기준일까요? 간접 점유자 기준일까요? 직접 점유자 기준일까요? 직접 점유자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침탈 당하면 이 사람도 침탈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주 주인 기준일까요? 종업원 기준일까요? 종업원이 뺏기면 주인이 뺏긴 거예요. 되시나요? 그런데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돼요. 종업원이 못 해요. 그거 때문에 자꾸 시험 낸단 말입니다. 약간 다르게 보이니까. 그리고 아까 목욕탕 종업원이 반지를 갖고 있어도 누구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주인 상대로 해야 된다. 종업원은 피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2번이나 나온 거라고요.
이걸 꼭 좀 주의하십시오. 제가 시험 내라 해도 뒤에 거 2개 내는 것보다 이거 하나만 내도 충분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출제가 더 잘 되고. 301페이지에 침탈 아닌 것이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에 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대방은 누구냐? 현재 점유하는 자죠. 악의의 상대방 1번. 2번은 특별성경이 선이면 안 된다. 전덕자는 뭐 선이 다음에 전덕자는 상관없고. 4번의 기간은 언제? 1년 내. 1년 내라는 것 옆에다가 제척기간 적어주세요. 제척기간. 그 말이 빠졌어요. 그런데 해설은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번에 출소기간 다시 적어놨거든요. 1번에는 제척기간 그 말이 한마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도 있으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2개가 포함된 건 아니고 별개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는 거기까지 하고 소유권 봅니다. 소유권. 313페이지. (211조) 조문이잖아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때문에 공공복리 때문에 소유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게 토지수용법이에요. 법률 아니고는 제한 못합니다. 어쨌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제일 밑에 4번 보세요. 소유권의 내용을 법률과 달리 특약으로 정해도 됩니까? 이게 무슨 판례인가 하면 사용, 수익 권한을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이상한 형태의 소유권이 나오게 되죠. 법률과 다른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다. 물권이죠. 소미쇼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린다 했잖아요. 객체는 물건입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 현존하는 물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하는 것. 일물, 일권주의. 부동산 토지는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까지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2번에 1번 보세요. 지표문에는 큰 암석이 하나 있다. 그는 땅 주인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나가는 스님이 불상 조각했던 사건이에요. 부처님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년이 걸려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거는 토지하고 별개 대리부분.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이다.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 객체다. 찾았죠? 한 번 시험 냈습니다. 2번 잘 낼 거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미채굴 광물은 토지 일부입니다. 광업권의 객체고요. 지하수도 역시 토지 일부입니다. 지하수 하니까 또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지열발전소에서 물을 쏘아가지고 그거 멈출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희한하죠. 계속 실험을 더 했다 하네. 단층에다가 압력을 가하니까 찌그러진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들으니까 50만 명이 소송 제기하려고 모여들었다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서 안 물려줄 수도 없고 지금 재판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아이 그게 스위스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스톱을 했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걔들은 스톱을 했다고요. 하면서 3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끝까지 안 했대요. 우리는 어때요? 계속 해본 거예요. 이 포항에서
멀쩡한 집 다 부서지고. 이제 그게 후진국이에요. 이렇게 보면 조심할 줄 모르는 게 후진국이라니까. 스톱할 줄 모른다 진짜. 상인관계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이 어디를 보는가 하면 두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318페이지. 317페이지 있네요. 앞에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주의토지 통행권. 도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땅 안에 이렇게 이 땅이 양 산으로 가려 있는 거죠. 이쪽 사람들이 이 앞에 동네에 마을길 가운데로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양쪽은 다 산이 있고요. 이게 부산에서 이게 나중에 이 마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연립주택 단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연립주택 단지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 뒤로 오솔길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어요. 오솔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소송 붙은 거예요. 옛날 다니던 계속 좀 다니자 이렇게 된 거죠. 안 된다. 주거 평온에 방해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요 뒤로 다녀라. 여기로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라. 법 조문에 있거든요.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라. 요 두 개 구분 됩니까? 통행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고, 통행 허락하는 땅 주인들이 주의 토지 소유자거든요. 요 두 개 용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되게 헷갈린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 219조가 219조 첫째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주의 토지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길 아니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든가 아시겠죠? 다니기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죠. 맨날 등산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 기준입니까? 토지 기준입니까? 요게 포인트입니다. 토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용도, 장래 용도 포함합니까? 현재 용도 기준입니까? 현재 용도만 돼. 장래 용도는 안 됩니다. 미리 넓히자 안 된다고요. 현재 용도 기준이어야 돼요. 토지 기준입니다. 현재 용도 기준이고. 자 보세요.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부적합하면 새로운 통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합니다. 이게. 예. 필요한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건 적합하지 않다 하면 새로운 기준. 용도가 변경되면요. 이거는 아직 시험 잘 안 내놓은 변경되면 새로운 통로 인정한다 안 한다?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땅에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통행하라.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가 있으면 뭐 하라? 보상해 주라. 통행료 지급해라 이 말이지. 남의 땅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상해라니까 이게 219조가 공짜입니까? 유상입니까? 이게 유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 원리만 알면 돼. 요거 한 줄만 이해하면 정확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한번 볼까요? 이 땅이 이렇게 분할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들은 어떻게 했던 거? 이 땅을 안 지나오고는 못 나오잖아요, 또. 그 요들 자기들 간에는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요 땅 지나오는 거. 그래야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게 220조예요, 220조. 분할과 일부 양도의 경우에 당사자 간, 그들 간에는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에요, 공짜예요. 요 땅 다른 사람 땅, 남의 땅 다니면 안 되고요. 이 땅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다. 특별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유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예요. 크게 세 종류라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누가 누군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통행권자하고 통행지 소유자하고 두 단어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317페이지 제일 밑에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인정할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사람 기준입니까? 토지 기준입니까? 토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편리하다. 이쪽으로 다니는 게 가운데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하다. 이쪽으로 해주세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시험에 나온 판례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의 둘째 줄 보세요. 장차 이용 상황까지 포함해서 인정할 거냐? 아니라 했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3번 명의신탁자에게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시험 한번 냈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통행권자는 적법한 사용권 가진 자. 소유자만 됩니까? 임차인도 되는 겁니까? 임차인도 되는 게 토지 기준 생각하시, 사람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자만이라 하면 틀린 말이다. 자, 5번 통행권자가 스스로 담을 설치해서 막아버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다니겠다는 뜻인데 담 설치해놓고 또 나가겠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통행지 소유자가 담을 설치했다. 그러면 제거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2번에 2번 보세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4번 보세요.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이건 누가 철거해줘야 돼요? 앞에 주의토지 소유자가 설치했으면 제거해줘야 돼요. 그거는 제거해줘야 돼요. 통로 개설은 통행권자가 하는데 담장 설치해버리면 제거해줘야 돼요. 그 두 개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통행로는 고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토지 용도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상 여부 1번 유상이다. 이게 219조고요. 유상. 그런데 여기서는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지문 보세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통행권자가 이미 보상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상통행 2번에 1번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통로가 있는 이 토지가 토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공로에 출입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갇힌 땅이 또 갇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들 간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그 다음 문장 포위된 토지나 피통행지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사람들 간에는 무상인데 여기서 사람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주인이 또 바뀌고 나면 그때는 유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마지막 그 문장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이거 공사해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탁 생겼다. 이렇게. 도로가 생겼다.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 뜻이에요. 공로가 개설되고 나면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25페이지 다음 시간에는 취득시효 할 겁니다. 취득시효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